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우리 학교 본부는 대면 전환이 결정될 때까지 비대면 강의를 무기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2월 우리나라에 코로나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3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나라를 강타하여 10,000명이 넘는 감염자와 250명에 육박하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많은 이들이 심리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코로나 블루,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람들 간 모임 또는 만남이 줄고 이 때문에 생긴 우울감을 의미하는 신조어까지 등장하며 이것이 개인이 아닌 우리 사회의 문제임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서울대 구성원 또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기약 없는 기다림에 번아웃과 좌절을 겪고 코로나 블루를 경험한 서울대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유전공학부 재학 중인 이윤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에서 영문학을 가르치고 있는 한서린입니다. 가끔씩 나오면 그냥 좀 썰렁하고 뭔가 유령 타운 같은 그런 느낌이 조금 들었고 사람들도 만나도 뭔가 누군지 단번에 알아보기가 조금 힘든 그런 면도 있었고, 네. 게다가 이제 연구년까지 보내게 되니까 더더구나 학교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코로나 때 했던 동아리 활동은 사실은 동아리 활동이 제가 원래 코로나 이전에 속했던 동아리가 완전히 이제 침체가 됐어요. 모집 방법도 없고 모집을 할 학생들도 우리가 만날 자리가 없고 그런 이제 교류의 기회가 적어지다 보니까 좀 동아리의 그 다음 이제 부원들을 모집하고 이제 이어나가는데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확실히 이제 코로나 이전에 이제 뭐 2달에 한 번 이렇게라도 보던 빈도가 잦진 않아도 그래도 꽤 보던 친구들마저도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거의 이제 못 보게 됐고 또 백신 접종에 관한 그 정책이 좀 강화가 되었을 때는 거의 이제 아무도 거의 못 만났어요. 이제 백신 미접종자랑 접종자도 아마 같이 식사를 못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같이 식당에 못 갔던 걸로.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랑 이제 같이 밥을 먹거나 카페에 가려면 막 몰래 가거나 막 그랬어야 됐는데 거의 모든 식당에서 확인이 안 되면 막 쫓아내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제대로 된 어떤 만남을 그 코로나 이전처럼 갖지 못했던 것 같아요. 글쎄요, 아무래도 그때 겪었던 가장 큰 변화는 비대면 수업이겠죠. 제가 기계를 극도로 두려워하는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줌으로 처음 수업을 시작했을 때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중 특히 조금 힘들었던 것은 토론 수업을 화상으로 진행하는 것이었어요. 이 비대면으로 들려오는 말소리는 이게 누가 하는 말인지 어디서 들려오는 말인지 좀 감지하기가 쉽지가 않았고 처음에는 그 말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도 그게 좀 방해가 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교류가 많지가 않으니까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적고 또 학과에서 여러 가지 이제 행사들이나 활동들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차단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게 또 수업을 하는데도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네, 그게 뭔가 좀 친해지면은 뭔가 거기서 나오는 교육 효과도 분명히 있는데 그런 것이 좀 감소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계속 실내 공간에 있어야 되다 보니까 좀 체력적인 면에서 많이 좀 건강이 안 좋아진 것. 개인적으로는 체력이 많이 저하가 되면서 좀 햇빛 보는 시간도 많이 줄어들고 그래서 좀 우울증을 앓기도 했어요. 그래서 상담도 받고 이제 약도 받고 뭐 이렇게 좀 치료를 상담을 하고자 이렇게 노력을
했었는데 그런 점은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일상으로 회복됐다고는 말을 하지만 마스크는 아직 다 쓰고 있는 상태잖아요. 저도 사실은 코로나에 걸렸었는데 그 이후로 좀 호흡 능력이 많이 좀 떨어진 것 같아서 좀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숨쉬기가 힘들어요. 암흑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언제 끝날지 모르고 좀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시간이 좀 되게 암흑 같았어요, 말 그대로. 집? 정말 집 밖에 나가지를 않았고 글쎄요. 집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정말로 최대한으로 찾은 것 같아요. 연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에서 거의 다 했다고 했지만은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구나 생각을 했고, 물론 이제 그 한계도 있지만은 이 학교에서 했던 연구를 집으로 끌고 갔을 때 그 느꼈던 것들은 글쎄요. 편안한 점도 있었지만은 확실히 이제 소통이 좀 끊기다 보니까 좀 제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확대하거나 뭔가 좀 저의 이렇게 세상을 좀 확대해가는 데는 확실히 좀 한계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학생들과의 교류도 그런 점에서 좀 끊긴 점이 좀 아쉬웠고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연도별, 연령별 우울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우울증 치료 인원이 79만 8,495명, 2020년 상반기에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은 인원수는 59만 5,043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이었던 2020년에 6개월 만에 2019년의 수치를 거의 따라잡은 것입니다. 2021년에는 2030 세대에서 우울 위험군에 처한 비중이 3명 중 1명꼴로 나타남에 따라 코로나로 인해 우울을 겪는 젊은 세대의 문제 또한 심각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을까요? 이제 상담은 여기 대생원에서 이제 무료로 해주는 상담을 받았는데, 이제 그 당시는 이제 코로나가 심해서 이제 학교에 대면 강의를 하나도 안 할 때, 완전히 전면 비대면일 때 이제 상담을 받은 건데, 그때는 이제 집 밖에 나갈 일도 없고 이제 사람도 많이 못 만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상담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하니까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이번 학기는 아니고 저번 학기에 이제 좀 체력을 길러야겠다 싶어서 체력 단련 수업도 신청해서 듣고, 거기서 막 이제 뜀박질도 하면서 좀 건강을 많이 회복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새로운 활동은 제가 또 새로운 활동을 시도하는 거를 좀 좋아하는 성격이라서 원래 해보고 싶었던 이제 풍물 동아리에도 들어가서 공연도 하고, 또 학회에 들어갔어요. 학회에 들어가서 좀 활동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이제 그런 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람을 만나는 게 일단은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제 성격도 그렇고, 개인적인 이제 제 성격상 좀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좀 힘들어하는 이제 면이 있는데, 그래서 좀 지금 이렇게 코로나 이제 이전처럼 회복하고 있는 게 저한테도 좋은 영향을 많이 주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심리적으로도 많이 회복이 됐다고 느낍니다. 저는 지금 천천히 회복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전처럼 뭐 학과 행사나 교회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차차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수업 시간에 좀 학생들의 소규모 그
교류를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소그룹 토론이나 과제를 전보다 훨씬 많이 내주고 있는데 좀 그 코로나 이후에 대면으로 좀 뭔가 관계를 맺고 소통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방법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코로나 시기에 입학했던 학생들이 다시 이제 대면으로 대학 생활이 돌아가면서 새로 적응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클 텐데 제 생각에는 좀 뭔가 이렇게 좀 서로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작은 활동들로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특히 이제 학과나 학교에서 그런 이제 통로를 좀 열어주는 노력들을 많이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각자의 노력에 더해 정부에서는 챗봇 국가 트라우마 센터를 통해 코로나 블루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제공합니다. 일반인, 확진자와 그 가족, 격리자까지 마음 건강과 스트레스 상태를 무료로 점검할 수도 있습니다. 전국 260개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자가검진, 전화 또는 대면 상담을 포함한 다양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들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 심리상담 핫라인 1577-0199를 이용해보는 건 어떨까요? 매일 같은 뉴스로 하루를 시작하고 불안 속에 서로에게 거리를 두어 했던 시기를 지나 이제는 모든 것이 차츰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치열하게 일상으로 회복 중인 이름 모를 당신들을 응원합니다.